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몹시 앵그리 하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앵그리 하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좀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믿음과 확신이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 집중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내는 것들 가지고 현금화 시켜놓고 좀 찜찜한 거는 좀 정리하고 또 짧게 올라가는 것은 짧게 올라가서 짧게 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는 과정도 대부분 지금 당장 매수하시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저는 기점을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그 회의 전후 기간이 가장 환율이나 모든 것들이 저점 구간에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부분에서 말입니다. 환율은 지금 상당히 고점 아닙니까? 그래서 1,400원대 넘어가는 게 역사적으로 한 4번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환율 고점 구간에서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상당히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리포트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는 딱히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리포트 드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죠. 달리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반이나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탈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해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나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들고 있어봤자 많이 들고 있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는 거죠. 트레이딩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셔서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구간이나 주종이 좀 잘 들어온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눌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거, 퓨어 실리콘 시대,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차량들이 보통 차량도 그렇지만 뭐 소형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변화가 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저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조금 소재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시장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에브리 펠리클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리뷰하고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다른 건 안 보이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DB 하이텍이 보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적어도 뭐 한 번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 한 달 사이에 뭐 많게는 100%, 적게는 5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상당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쌀 때 사야 되는 것들이고요. 제주도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FOMC 회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중에서도 이런 것들 잘 안 보고 계시는 수가 있는데 4월 30일부터 이번 달에 5월 1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과정이 딱 들어서고 있는데 뭐 중동 관련된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유가가 상당히 불안정하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갖다가 70%를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런 영향들도 같이 있고 항상 뭐 우리가 대외적인 요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 구간. 근데 이번 고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날짜가 무슨 의미를 알고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 3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주식을 매수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지난번도 그렇고요. 그 앞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도 4월 30일이나 5월 1일 이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아마 스마트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KH바텍이든지 아나페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종목들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MC넥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고점 부근에서 공략해 볼 만한 녀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6월 또 11일, 12일 뭐 이쯤 돼가지고 또 한 번 또 회의가 있으면 그쯤에서 어떻게 되겠 또 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5월 같은 경우도 저때 매수해서 조금 공략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한 20일 정도 보다가 또 수익 나면 정리하고 이렇게 탈출하고 또 나와서 다시 사실 6월 초 정도면 사실 또 강력하게 또 주가 주식을 매수할 만한 구간이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대부분 타겟입니다. 뭐가요? 어닝이 가장 높은 구간에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주로 드릴 때 보면 3분기가 타겟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6월 11일과 12일 저 구간 사이에서는 주식을 또 매수할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나타나니까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가 있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좀 글쎄 저는 반대로 봐요. 항상 저럴 때 주식을 좀 매수하는 타임 날짜로 좀 잡아보셔라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성향도 생기는 거죠. 투자 심리에 대해서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환율은 고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경기 지표 이런 걸 많이 살펴보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율만 유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외환시장이 사실은 가장 눈치가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과거에도 보면 2월 달도 그랬고요. 주가가 이게 가다가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 사이에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탕탕 조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덜컹덜컹 하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 미리미리 생각해보면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구간은 또 언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실 눈치를 보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그 환율 변동도 일어나면서 국채, 금리 이런 것들도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도래하지 않는 것들, 그 구간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상승과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공유도 해 나가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올해 뭐 성장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익도 감소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뭐 테슬라에서 이번에 그뭐 테슬라데이에서 발표한 내용, 퓨어 실리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변화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하고 수명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많이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도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는 것들이죠. 앞으로는 이런 쪽의 기술 분야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 여러 가지죠. 뭐 출력이라든지 용량 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저런 것들이 모델이 이제 배터리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성장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항상 성장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런 경우 있죠. 주가가 보통 100%, 200% 상승한 후에 다시 한 100% 정도 조정을 받습니까? 올라간 거에 50% 정도 조정 받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은 늘상 존재해 왔습니다. 제자리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성장성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년치를 당겨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당겨오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PER 배수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밸류에이션 측정을 받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성장성과 오리지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평가해 나가는 것이죠. 아마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극히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도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좀 해둬도 된다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져 나가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확장 수축 구간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은 가장 안 좋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의다 보니까 특히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금리 부분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중에 하나는 피크를 찍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 지난도에 우리나라의 수주량은 43조였는데 2024년은 47조. 예, 성장을 했어요. YY 대비 수주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이익 가치가 훼손된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다. 전 늘 이야기 드리지만 반도체 구간도 저점을 언제 만들었었냐, 언제 업황이 안 좋았냐 한다듯이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2차전지 분야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이 괜찮다.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소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거 새로운 게 또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가진 것이 대주전자 재료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 주가를 좀 맛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고 안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략을 좀 바꿔봤으면 있죠. 하단 쪽은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번엔 조금 예를 들면 매수 가격 포인트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주가가 눌리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또 한 번 정도 우리가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거죠. 통상 이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눌림이 들어오는 건 극히 정상입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형성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리는 요 구간 자리가 그래서 221 이평 아래쪽이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래서 신중하게 221 이동평균선 근처나 아래쪽에 도달됐을 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대주전자 재료는 공략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치고받고 할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월 초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는 구장 나올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거죠. 저는 성급하게 덤비진 않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구간에서 그런 정도의 매물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매수를 많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버려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도 달리는 거 올라타는 건 뭐 트레이딩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굳이 뭐 트레이딩으로 잡아가면서까지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은 뭐가 있을까? 저는 원하는 구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 매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하더라도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나리오 그린 데 구간에 들어오면 오케이 땡큐 하고 잡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다음번에 이건 나하고 인연이 아닌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뭐 테스 뭐 이런 것들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 못 잡는다니까요. 미리 선 매수를 해신 분들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것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달리고 있는 건 뉴스가 터진 거고 그거 달리고 있는 것을 올라타서 잠깐 올라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 따라가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조정이 들어올 땐 피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소재 변화 속에서 나노신소재나 제이오는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이오 쪽은 LFP 배터리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쫄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제이오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저는 나노신소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CNT 도전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과정을 갖다가 테슬라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제일 좋으니까 그쪽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은 EUV 펠리클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SNS 텍 같은 경우가 이제 7, 8월 공장 준공하고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시작하는 과정들이 생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SNS 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좋게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FST는 기존에 공급하던 내용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 뉴스가 조금 나와 최근에 주가가 확 달려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내용인데, FST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EUV 펠리클 생산하는 공장을 갖다가 내년도에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예를 들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급등해버리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야 어그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체크하시고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FST 같은 경우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쭉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죠. 특히 이제 저희 머니케어 뉴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뭐 SNS 텍이냐, FST냐, 주가가 FST가 확 올라버렸으니까 이게 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내용이 확실히 있는 거 하고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FST 부분은 조금, 배제를 시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FST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오면 죄송하게 화련입니다만 어쩔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따라가서 매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SNS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제 장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 상승도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저 부분에서 깨지진 않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120일과 60일 이동 평균선 저 자리 정도면 괜찮으니까 보유하고 매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직 221일 이동 평균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예, 얘도 때로는 시장상을 보고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이 구간까지는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에 대한 수익성은 충분히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쭉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원래 4.8, 6, 9,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5.3% 정도로 높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 추정치보다 상회했다고 하고요. 물론 근데 3월달 예상치는 조금 하락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 근데 중국도 어쨌든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게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든 믿지 못할 만한 데이터든 뭐 국가에서 발표한 데이터. 근데 너는 저런 거 이제 과거 데이터도 말입니다. 다 조작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중국 데이터에 대해서 벌어보는 관점을 전 그렇게 봐요. 적어도 어차피 조금씩 했다고 해도 비슷하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거 수준에서 보여서는 높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데이터도 너무 잘못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차이 있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분명한 건 좋아진 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만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거나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선 DB 하이텍을 안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레거시 제품 자체가 미국 반도체 예를 들면 제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분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DB 하이텍은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면 제가 기다리고 보시다 보면 좋은 구간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 말씀드린 데다가 저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잡아주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본 지금부터 한 4월 말까지는 매수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달리고 있을 때 이 종목을 갖다 매수하잖아요. 그럼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어떻게 돼요? 주가가 40%, 50%씩 올라주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수급에 쏠림 현상도 상당히 강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올해도 한 번은 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치주 개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뭐 이런 것들일까요? 어떤 종목이라고 할까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바라보고 저는 거래를 하는데 이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싸게 사서 한번 쫙 쉴 때 수익 내고 나오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쪽으로 제가 리포트 드린 거지 이 회사가 일단 엄청나게 예를 들면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윗단에 있는 매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는 건 딱 봐도 6만 원이거든요. 저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수급이 쏠려 들어오면서 근데 또 DBI텍 같은 경우는 코리아 반도체 뭐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보고 가셔도 때가 되면 특히 이제 중국이 이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럼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약간 레거시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파이텍. 근데 최근에 뭐 주총 내용들도 보면 가동률 70%에서 80% 업사이드를 기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은 주가가 지금 아래로 눌리고 조정받고 있는 저 과정들은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저 모양이고 제가 볼 땐 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제가 볼 땐 꽤 괜찮은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그냥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랑 의견이 동의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지 무슨 뭐 제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막 해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니까 저는 저런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저런 것들이 편해요. 왜냐면 딱 잡고 있다 한번 쭉쭉쭉 날려주면 그 맛에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또 하는 매력이 있는 것들이지 달리는 거 올라타고 그러면 아유 그 저 뭡니까 소주 먹다가도 아이 좀 찝찝할 때는 별로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중국 관광객, 특히 제주도에는 만실이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리포트 드린 것 중엔 롯데 관광개발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많이 찜찜하시죠? 자꾸 올라갈 듯 말다, 올라갈 듯 말다 이러는데, 저는 갭상승 나올 때까지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한번 쫙 갭상승하고 딱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목표가가 14,000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거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입니까? 3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 구간은 분명히 한 번 정도 터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내용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카지노라든지 호텔, 만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흑자전환 분명히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주식을 팔고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가져보시죠. 어차피 저는 이거는 글쎄요 10% 먹으려고 이 종목을 제가 글쎄요 한 2달 넘게 들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2,000원, 1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매도 지친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요. 무조건 여기 윗단이에요. 여기 윗단 아래서는 절대 뭐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걸 뭐 던지고 받고 할 것까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관점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해서 한 번 정도 딱 10% 정도 스펙은 남았거든요. 그걸 죽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관광 관련돼서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항공주나 이런 쪽 관련된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환율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훼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이슈가 존재하는 것들은 좀 피하자. 여행객들하고 항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율이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생기면 다음번 분기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 같은 경우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 거래를 하실 분들은 단기 거래로 가야지 그런 것들은 길게 보고 가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의 핵심 뭐였습니까? 예, FMC 회의 있을 때 우리가 리포트 드린 종목들이나 내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예, 그때 매수를 좀 해주면 5월달 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달에도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3월달에 매수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거죠. 미리 농사는 적어도 2달 전, 1달 전에 농사를 지어야지 그 짧은 구간 안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했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오른다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앵그리 하지 마시고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더 공략을 갖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고 야 이게 좋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면 그 미래적 희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결과물 갖고 자꾸 바라보는 그런 종족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이 안 좋아져도 뭐합니까? 야, 곧 좋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건 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즐겁게 사실 이 종목, 저 종목 서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종목 서칭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은 어저께 좀 찾아본 종목 중에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리포트를 또 못 해드리는 점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딱딱 해줄 수 있는 거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네요. 즐겁게 여러분들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원 이상의 환율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머니케어 뉴스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